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멜라닌 클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쌍둥이 파파입니다. 멜라닌 클라인은 놀이치료사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일단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을 아동에게까지 확장시킨 분이시고요. 놀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심리치료를 가능하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멜라닌 클라인은 자신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정신분석을 받다가 프로이드 이론의 매력을 빠지고 그 이론들을 공부하면서 정신분석가가 되셨는데요. 이 놀이치료의 초기에 어떤 근본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제 프로이드의 꼬마스 사례를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프로이트는 이제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론을 어, 이제 생각을 해내고 그것들을 발표했을 때 주변 한계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었는데요. 이 꼬마 한스 사례를 통해서 프로이드가 자신의 이론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꼬마 한스는 광장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었는데요. 밖을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말을 무서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마차들이 많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말들이 많이 밖에 지나다녔었고요. 말을 무서워하는 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말에 있는 성기를 무서워하는 모습을 알게 되고, 이것은 마디 오디푸스 컴플렉스기에 나타나는 모습, 전형적인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이라는 건 아동들에게 치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프로이드가 직접 정신분석을 하진 않았고요. 한스의 아빠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프로이드가 지도를 하고, 한스의 아빠가 한스한테 이제 정신분석을 하면서 치료한 사례였습니다. 이전까지 놀이는 아이들의 단순한 놀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클라인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놀이라는 것 자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아이들이 세상을 탐구하는 방식이고, 그 중에서도 자신의 불안을 탐구하고 그것을 놀이를 통해서 표현하면서 그 불안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세계는 놀이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그 놀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무의식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꿈의 상징성이라든가 자유현상 기법을 사용해서 정신분석을 하는 과정이 아동들에게는 놀이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이제 클라인은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프로이드의 정통적인 정신분석에서는 아동들에게는 전이라는 과정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의 딸 안나 프로이트도 자신의 아버지의 프로이트의 이론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클라인 이론에 반박을 가하죠. 너무 기본 정신분석 이론에 수정을 가하였고, 그러면 정신분석의 이론의 틀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클라인은 아니다, 내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신분석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놀이를 통해서 아동들의 분석을 하니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 라고 해서 이제 두 이론들 간의 학문적 충돌이 몇 년간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클라인 이론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클라인 이론을 살펴보기 전에 정신분석에서는 어떤 성적 욕구, 리비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비도라는 욕구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봤고요. 대신 그것이 어렸을 때는 빠른 행동으로
전환되고 항문기 때는 똥을 배출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들이 전환돼서 만족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제 클라인도 프로이드 이론을 그대로 고수를 합니다. 그리고 오디푸스기에는 질투와 시기심이 많은 단계여서 이런 것들이 이 어떤 성적 욕구, 리비도라는 것들이 질투와 시기심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프로이드는 인간의 욕구를 에로스하고 성장 욕구, 그 다음에 타나토스의 두 욕구, 파괴 욕구, 두 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 성장 욕구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하다가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고, 요 파괴 충동, 공격성에 대한 얘기는 많이 못하게 됩니다. 그냥 인간의 본성에는 타나토스라는 것이 있다라는 수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클라인이 이 공격성에 대한 이론들을 많이 정립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클라인 이론 개념에 보면 좋은 적가성과 나쁜 적가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아적 대상이라는 것은 본능적 충동 대상뿐만 아니라, 이 본능적 충동 대상이라는 것은 이제 프로이드가 정의한 거거든요. 근데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존의 대상이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어떤 심리적 대상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클라인이 발견하게 됩니다. 클라인 이론에 보면 이제 죽음 본능의 개념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내적 대상과 외적 대상의 개념들을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투사와 뇌사라는 개념을 더 정교화시키고 현재 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 개념을 이야기하고요. 투사적 동일시 개념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투사, 뇌사. 요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여기 아동이 있습니다. 아동이 있고 여기 강아지 인형이 있어요. 아동이 뭔가 불만을 품고 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여기 엄마로부터 혼났겠죠. 뭐 하지 말라고 혼이 났어요. 그래서 아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들이 있어요. 이 불만들을 어떤 정신작용에서 보면 이 불만을 아동은 아직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정가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투사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 인형한테 이제 내 감정을 정가시켜버리는 거예요. 투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투사를 시켜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아이가 화가 나는데 이 강아지 인형이 화가 났다라고 받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투사 과정이고요. 내사라는 부분은 아이가 이제 막 짖고 싶어서 막 물을 막 쏟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혼을 내죠. 하지마! 그러면 이제 그 혼을 내는 그 모습을 그대로 아동은 어떤 해석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동그라미라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이제 내사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옆에 친구가 아니면 동생이 자신이 했던 그 행동을 동일하게 하죠. 그 나이 때는 막 물을 엎어요. 그러면 요 내사됐던 것이 그대로 이렇게 동생에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동생을 막 혼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 모습을 잘 관찰하면 엄마의 모습과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내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사 내사 과정이라는 게 어떤 수단적 과정인 경우가 많아서
따로 떼어놔서 보기보다는 이제 같이 작용된다. 투사 과정과 내사 작용이 이제 동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투사 과정은 자신의 감정을 어떤 다른 대상, 이게 인형이 됐건 어떤 사람이 됐건 전가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내사 과정은 타인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내사 과정입니다. 자, 이제 클라인의 우울적 자리 개념이 나타납니다. 이제 아동은 초기에는 전체로서 엄마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분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엄마의 손, 엄마의 다리, 엄마의 얼굴, 이것을 어떤 별개로 인식을 하게 되고, 특히 배고플 때 주는 엄마의 젖을 이제 별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부분만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요 부분 인식했던 것을 전체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울적 자리 개념이 나오는 건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배고플 때 이렇게 엄마가 이제 젖을 주죠. 나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좋은 대상들을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관계를 맺으면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좋은 엄마, 좋은 젖가슴이라는 개념이 정립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동일한 건데 엄마가 막 나를 혼내요. 왜 혼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제 아이가 이제 어떤 충동에 의해서 깨무는 행동이 나오면 이놈의 새끼 이렇게 혼내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나쁜 젖가슴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 엄마라는 것은 좋은 관계로 맺고 있는데 자신의 공격성 부분이 이 엄마한테 내보내는 순간 이게 없어져 버린다고 아이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가 없어진다는 것 자체는 아이들한테 큰 절망과 공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이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상상으로 나쁜 대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아이 머릿속에 이제 상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지만은 실제 대상은 존재하죠. 엄마라는 대상은 존재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엄마, 좋은 젖가슴만 인식했던 엄마가 두 개로 이제 나눠집니다. 나쁜 젖가슴, 나쁜 엄마의 개념으로 분리하게 되고, 이렇게 분리하면서 아동이 가지고 있는 이득은 이 아이들의 상상은 현실하고 구분이 안 되고 내가 생각하면 그대로 현실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격을 하면 뭔가 파괴되고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엄마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던 대상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상을 좋은 엄마가 아닌 내가 만들어내는 나쁜 젖가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공격하기 때문에 현실에서에 있는 어떤 좋은 대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득이 있죠. 실제로는 같은 대상이지만요. 이렇게 지내오다가 아이가 이제 엄마라는 인식이 확장이 되면서 이 좋은 젖가슴과 나쁜 젖가슴이 알고 보니 하나의 엄마더라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닫는 순간 혼란에 빠지죠. 그동안은 이렇게 딱 나눠서 편안했던 아이의 정신 세계가 그동안 내가 막 공격했던 대상들이 있잖아요. 이 대상들이 실질적으로는 엄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이 공격을 했으니까 엄마가 없어질 거다 라는 상상과 그 없어지게 되면 그 공포감 그 다음 내가 공격했을 때 다시
어떤 보복을 당할 것 같은 공포, 불안감. 그 다음에 이제 엄마를 내가 파괴시켜 버렸다는 그런 죄책감들이 막 복합적으로 아이의 감정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 아동들이 우울감과 불안감을 극도로 느끼면서 이제 감정의 기복이 막 파도치는,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시기가 있더라 라는 것을 클라인이 발견하고 그 시기를 우울적 자리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클라인의 자리 개념이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자리 개념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특정 시기가 되면 요 위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특정 시간이 되면 또 다음 위치로, 특정 시간이 되면 다음 위치로, 특정 시간이 되면 다음 위치로, 특정 시간이 되면 다음 위치로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는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자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떤 편집적 자리의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타고난 이제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성을 어디다가 표현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엄마 대상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 엄마를 잃어버릴 것 같은 공포감이 형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엄마라는 개념을 나눠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분열적 자리 개념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 분열적 자리, 이 나쁜 적가슴에만 이제 공격을 표현하고 좋은 적가슴에는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적 자리 개념이 편집적 자리 지나고 분열적 자리 그 다음 하고가 아니라 이게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한 4, 5개월 정도 됐을 때 어떤 부분 대상에서 점차적으로 전체 대상으로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어떤 엄마한테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공격성을 어떻게 정신처리 받아들일 거냐를 뒀을 때 엄마를 따르게 인식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따르게 인식을 하면서 분열시키는, 스플릿시키는 어떤 정신기제들이 있는 시기가 편집 분열적 자리에 해당이 되고 이 시기가 지나서 한 6개월경쯤 되면 이제 우울적 자리의 기제들이 보여지게 된다. 근데 아까 설명했듯이 우울적 자리라는 게 6개월 딱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2, 3개월 때부터는 우울적 자리 개념이 나타나게 되죠. 편집 분열적 자리도 뭐 6개월 되면 딱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같이 공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발달을 볼 때 이런 단순하게 계단식 성장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개념이 있으면 이게 쭉 나이가 있잖아요. 하나의 개념이 있으면 쭉 성장했다가 이렇게 쭉 계속 성장하지만 천천히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울적 자리도 이때쯤 쉬게 돼서 6개월 때 한참 성장하다가 이렇게 쭉 인지 능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기가 되면 그 성장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지만 그 전에도 모습이 보인다는 점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도 계속 성장을 한다는 점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사적 동의시 개념이 나옵니다. 유아는 자신의 내면에서 그를 파괴하고자 하는 위협,
가는 내면의 나쁜 대상을 제거하려고 한다. 그 나쁜 대상은 자신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속한 자신의 나쁜 대상들을 분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투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들 태민이가 있는데요. 태민이가 갖고 있는 어떤 뭐가 자기가 갖고 싫은 것을 이렇게 투사해버리죠. 첫째 딸 태희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개구리 인형이 있어요. 자신의 공격성을 나쁘다라고 정신구조에서 판단을 하고 그것을 요 개구리한테 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모습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분리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 그것을 다른 대상 주로 이제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장난감 같은 인형 같은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투사를 시켜서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띄어서 여기다가 집어 던지는 거죠. 비추는 모습. 그리고 나서 이 대상을 공격합니다. 막 집어 던지고 인형을 막 공격하고 막 손으로 막 헤드락 걸고 막 그렇게 놀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를 가하고 다시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밤에는 끼어안고 자요. 개구리 인형을. 이와 같은 현상이 이제 투사적 동일시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투사라는 개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을 다른 대상한테 투사시키는 겁니다. 전가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띄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은 화를 낸 모습이 전혀 없음에도 뭐 장난감이 어떻게 화를 내겠습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분리시킨 감정을 투사시켜 놓고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나한테 감히 화를 내? 그래서 이제 아동이 이제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하고 이것을 막 하다가 이제 이것을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해서 요 모습 그대로 다시 아동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나타나는데요. 요 과정이 이제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으로 클라인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클라인론을 살펴봤고요. 이제 클라인 같은 경우는 아동의 놀이를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아동들한테 직접 해석하는 방식으로 많이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장난감을 일렬로 나열하고 자동차끼리 부딪히는 행동들을 성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아이들이 통찰을 얻고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전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치료가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전이를 다뤄야 된다는 입장은 현재 상담이나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용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 정신분석이 성과 관련된 해석들이 많다 보니까 현대에서도 그렇고 그 당시에서도 그렇고 좀 이 해석하는 과정들을 부모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인 학파적 놀이 분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이론적 깊이가 되게 있고 아동들의 무의식 영역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치료적인 어떤 대상들이 되게 중증 어떤 소아정신분열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자폐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치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 엄마하고 부모하고 관계에 있어서 조금 모 아니면 도 형식으로 좀 형성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부모들이 좀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들의 무의식 세계를 그대로 해석을 해주고 또 부모들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그것을 이제 수용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아이들의 정신 세계, 아이들의 정신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공부하기에는 이제 클라인 이론이 많은 영역을 차지하게 되고 현대 이론에서 많은 영역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놀이 치료에서는 아동들의 놀이라는 것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시켰기 때문에 클라인의 업적은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인 이론들을 조금 자세히 관찰하면 아동들의 놀이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클라인 이론은 간략하게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